자,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거꾸로입니다. 새누리당부터 해야 되는데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두 분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우리 이석기 판결이요. 예. 뭐 좀 아쉽지만 이제 대법원 판결 났으니까 당연히 존중해야 되겠고요. 예. 뭐 어떻게 보면 좀 뭐 속 시원하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게 또 일부를 또 문제 삼아서 다시 파기하면 이게 확정이 안 되고 몇 달 동안 또 질질 끌게 되거든요. 그렇죠. 사회적 논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보고 저는 개인적으로 감개가 정말 무량합니다. 2013년 4월 대정부 질문에서 제가 여기 앉아 있는 이 자리에도 대한민국에 적이 있다고 그 이석기 의원을 겨냥해서 제가 한 말이었거든요. 예. 2년을 채우지 않고 드디어 이제 사법부에서 이제 죄를 본도를 했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이 또다시 승리한 날이다.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그때는 아직 뭐 그 아로 회합 뭐 그런 게 드러나지 않았을 텐데 왜 대한민국의 적이라고 무슨 근거로 규정을 하셨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알았습니다. 그때 이석기 의원 입만 열면은 전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 정말 딴지를 걸고 북한에서 하는 거는 전부 옹호하고 거의 뭐 북한 노동당의 이중대였다. 그거를 다 우리는 다 간파했었죠. 예. 이현주 의원님은 오늘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좀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김진태 의원께서는 감개무량하다고 하셨는데, 뭐 저는 사실 이제 김진태 의원님은 공안검사 출신이시고요. 예. 저는 이제 경제 분야 전문 변호사다 보니까 이 분야에서는 대해서는 이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 전에 전혀 일면식이 없었기 때문에 저런 사람이 있었나 뭐 이런 거였기 때문에 근데 뭐 어떻든 간에 빨리 결론을 내는 게 어차피 시작을 했으면 이 판결 질질 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요. 예. 네. 당에서는 반응들이 어떤가요? 당에서 뭐 제가 말씀드린 거와 비슷한 반응이 이미 대변인실에서 나왔는데요. 예. 이제 이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음모는 무죄고 선동은 유죄고 이게 뭐냐? 예. 뭐 좀 이게 약간 국민들도 좀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인데요. 이석기가 어디에 가서 뭐 이렇게 우리가 이걸 한번 뒤집어 엎자고 말한 것까지는 있는데 언제 어디에 가서 구체적으로 했다는 게 아직 그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 네. 언제 어디서 그러니까 내란을 그 생각을 하고 얘기는 했는데 그거를 구체적인 계획을 언제 그럼 내란을 할 것인지 어떤 방법으로 할 그게 없다는 거죠. 그래 제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예. D-Day 언제 어디 가서 뒤집어 엎고 폭파시킬 건지에 대한 고의까지가 나가지가 않았다. 그런 건데요. 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합의를 안 했었다는 거고. 합의를 안 했었다는 모임 건데 130명이 자 그럼 그렇게 하자라고 합의를 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얘기죠. 저는 그게 참 아쉽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평택 유류창 해화 전화국 예. 거기서 그런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네네. 평택에 가면 기름 저장고가 있는데 그게 니켈 합금으로 돼 있고 예. 이게 두께가 90cm이기 때문에 뭐 웬만한 거 쏴가지고도 이게 안 된다. 이러니 이거는 뭐 폭발물로 폭발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지금 자기는 모여서 얘기를 했거든요. 네. 해와 전화국에 가야 거기를 전부 다 폭발시켜야 수도권이 다 불통이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그게 구체적이지 않다? 꼭 그러면 뭐 2월 23일 날 모이자라고 해야지만 내란 음모가 된다? 이게 우리 법조인으로서도 인정하기가 어렵다. 통설에 비추어서도 그런 거고 이게 왜 이렇게 예민하냐면요. 예. 물론 좀 뭐 어느 정도 존중은 이제 제가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잡힐 때까지 있었으면 물론 더 확실하겠죠. 내란 음모가. 근데 이게 어떤 죄입니까? 다른 것도 아니라 내란죄잖아요. 이런 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국가가 이 전복이 되느냐 마느냐 하는 거예요. 그럼 위험성이 점점 구체화돼가지고 날짜까지 잡힐 때까지 기다려야 되느냐. 이거 너무 좀 안일한 태도 아니냐.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지금 저처럼 생각하는 소수 의견을 가진 대법관이 네 분이 계셨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법조인으로서 이현주 의원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저기 김진태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팩트도 안 나왔다라고 한다면 내란 선동도 인정이 안 됐겠죠. 네, 그래서 그게 있었기 때문에 내란 선동에 대해서는 인정을 했다라고 보고요. 네. 구체적 사실에 대한 어떤 내란의 구체적 사실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이제 음모라고 인정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실은 구체성이 부족하다 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폭탄 뭐 어쩌고 저쩌고 한 얘기가 뭐 한 두세 군데 나오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이 뭐 그 사람들하고 같이 가서 어떻게 합시다가 아니라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던지듯이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렸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의사의 어떤 교환이나 합치가 있다고 보긴 힘들다. 그냥 일방적인 그냥 얘기였다. 이렇게 아마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오가는 것들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전체 그 강의 중에서 한 세네 군데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끝나버렸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이것을 전체가 그러면 또 그렇게 되면 또 문제가 뭐냐면 거기 있었던 사람들도 다 같이 음모에 그게 되는데 과연 그러면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이 다 내란 음모죄냐? 사실 내란 음모는 어마어마한 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들으면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게요. 우리 항상 뭐 이현주 의원은 안 그러세요. 합리적이고 그렇잖아요. 잘 또 왜 나를 그렇게 하는데 우리 야당 새정치연합은요. 이석기 의원보다 김진태 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이석기 아니, 의원에 대해서 김진태 의원님이 좀 너무 제가 우리가 징계안 이런 일까지 생긴 사람이 국회의원직을 할 수 있겠냐 제명안을 냈는데 그거는 처리를 안 해준단 말이에요. 새정치에서. 지금 뭐 이미 판결이 다 아니 나왔는데 뭐 이미 확정했는데 그동안 어떻게 됐어요? 상관이에요? 1년 반이 넘었는데 그 이미 다 가 있잖아요. 계속 감싸고 그거는 끌고 감싼 가려고 사람 하면서 또 이상한 그 그래, 의원님 감싸는 거 좋아요. 정확하게 감싼 뭐 사람이 그렇게 누가 해서 있어요? 문재인 이렇게 의원 말을 같은 그렇게 건 정확하게 맨날 하셔야 돼요. 저기 감쌌어요. 감쌌는데 감싼 게 아니고 그것까지는 좋은데 저 그동안 이석기 의원 제명안도 처리 안 하는 동안에 저에 대해서 그 뭡니까 윤리위 제소를 3건인가 4건인가 했어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저는 그러니까 국회의사당에 이런 것도 나오지 있어요. 말고 이석기 사람이 의원은 계속 의원직을 유지해 달라고 하는 게 우리 새정치연합의 행보입니다. 사람이요 이렇게 다 상대적인 거예요. 김진태 의원님이 저한테는 그렇게 무례하게 안 하세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또 다른 분하고 하실 때 좀 다를 때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상대적이니까. 아무리 그건 제가 이석기 의원보다도 더 그렇게 못한 그건 아니죠. 그거 설마 그렇게 했어요. 그러지 않고. 그래서 새정치는 그다음에 이제라도 또 이상하게 이석기- 또 이렇게 묶어서 얘기하시지 자, 마시고. 이제 통진당도 해산됐고 이석기 판결도 존중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잘 하자고요. 새정치연합은 이제 우리 다 우리 잘하고 저런 있지. 사람들하고는 다르다. 새정치는. 그거는 여러 번 얘기했고. 그렇게 그다음에 좀 이제 가세요. 저기 왜 항상 거기 편을 정당 듭니까? 해산에 대해서도 제가 뭐 변호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말씀은 또 드려야 되니까 예, 예. 정당 해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이 이게 진보당이 해산돼서는 안 되는 괜찮은 당이다 이런 게 절대 아니에요. 다만 이것을 정당 해산이란 제도를 통해서 정당을 해체해야 되느냐. 어차피 선거에서 살아남기 힘들 텐데 이런 얘기고 결국에는 방어적 민주주의 그러니까 정당을 법원이 해산시키는 그런 제도는 이제 독일을 비롯해서 몇몇 국가에 있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해산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제도를 보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이 몇 분 계신 거예요. 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게 제가- 저 진보당이 잘했다 네. 이런 게 절대 아니니까 그 의원님도 아시면서 너무 아는 또 게 그렇게 아니고요. 얘기하실 제가 필요. 우리 이현주 의원 좀 가슴 아플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9년이 확정됐잖아요. 지금 대략 한 2년 살아서 앞으로도 7년을 복역해야 되는데 다음번에 만약에 우리 문재인 의원 같은 분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바로 사면할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유, 그거는 그때 예, 바로 가서 사면- 비판을 세게 하세요. 제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그리고 얘기를 하겠어요. 저기- 2003년에 어.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석기 그거는 의원, 이렇게 마무리를 할게. 마무리할 때 이렇게. 좀 마무리하게 해주세요. 빨리. 이석기 너무 의원 말씀 그때 많이 하시고. 12년 전에 이미 복역해서 형을 받고 살았는데 절반도 채우기 전에 가석방을 해줬습니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 되자마자
그때 민정수석 문재인 씨 그랬단 말이에요. 나가서 형을 반도 안 산 사람을 내보내니까 나가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대통령이 된다면은 또 사면하고 가석방 시켜주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자, 이 의원님 의원님, 반론 근데 듣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지지난주에 제가 좀 오래 했다고 뭐라고 하시길래 오늘 제가 자제를 좀 했더니 또 길게 하시는데 어쨌든 문재인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 그때는 아마 가석방 한 거에 대해서는 그때는 아마 제대로 잘 모르고 한 게 아닐까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다만 앞으로 말이에요. 뭐 문재인 의원이든 누구든 만약에 그런 거에 대해서 무리하게 가석방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면 그럼 제가 대놓고 반대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모르고 했으면 좋겠는데 네. 딱 한 명 있었기만 꼬집어서 그때 풀어줬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네. 대놓고 반대하고 막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세요. 네. 예. 자, 오늘 저희가 이 사건 말고도 네. 연말정산 문제가 쟁점이고 앞으로도 5월까지 계속돼야 되는 문제고 그래서 두 분이 오늘 그 부분 토론하시기 위해서 준비해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은 먼저 이현주 의원님 말씀하실까요? 네, 사실 지금 이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이게 안 좋은 이유가 국민들이 대부분의 서민이나 중산층들이 쓸 돈이 없습니다. 세금 내고 뭐하고 하다 보면 쓸 돈이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이분들이 쓸 돈을 마련을 해줘야 돼요. 워낙에 또 집값도 올라가고 세도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세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경기가 나쁘니까 이해를 하는데 정부가 증세는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먼저 증세를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 그다음에 대기업들 지금 500조 넘게 이렇게 쌓아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거기에서부터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모자라면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에게 세금 좀 냅시다 이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결국에는 점점 이렇게 일자리도 줄어들고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면서 복지가 필요한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낄 건 아껴야 되겠지만 그걸 감당하기 위한 증세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조세 정에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잠깐 그 말씀만 드리면 대기업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이 지금 법인세 증세, 그러니까 감세 철회를 주장을 하는데 제가 작년 국회 본회의에서 이거 통과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대기업의 실제 증세 감세 철회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그 공제되고 있는 대기업 세액 공제 이게 얼마인 줄 아느냐? 21%가 법인세인데 실효세율이 삼성전자가 13%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가 실제 법인세가 13%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은 겁니다. 근데 이런 상태에서 지금 서민들부터 증세를 하고 연말 정산 이거 아주 푼돈인데 여기서 어떻게 긁어 모아서 세수 충당하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저희도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우리가 저희 야당 같은 경우는 끝까지 반대를 했어야 되고 합의해주지 않고 여당도 더 꼼꼼하게 챙겼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문제 많죠. 이번에 저 참 많이 잘못됐습니다. 한번 이렇게 또 세금을 정했다가 그게 또 잘못했다고 다시 또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정부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저도 정말 걱정이 많이 그러니까 되고요. 어제 번복한 게 잘못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게 잘못됐다. 그게 네, 더 잘못인가요? 아니면 어제 번복한 게 잘못인가요? 다 잘못이고요. 잘못됐고 다만 이제 이게 저희도 많이 그걸 받아봤습니다만 13번째 보너스라 그랬죠 직장인들. 네, 그거 기다리는 낙이었는데 예. 그전에는 많이 뗐다가 공제를 많이 뗐다, 세금을 많이 뗐다가 몰아서 13번째 마지막에 많이 돌려줬거든요. 그거를 딱 맞게 조금 떼서 조금 돌려주는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제대로 계산이 안 된 거예요. 이건 뭐 할 말이 없어요, 정부에서. 다만 그렇게 됐지만 세법을 고칠 때 여야 합의로 245대 찬성, 반대 6명만 하고 다 통과가 됐는데 이제서 문제가 생기니까 다른 야당 의원들은 또 정부가 잘못했다 그러는데 이현주 의원님 아까 자기는 끝까지 반대했었어야 하는데 책임이 있다. 이래서 저는 참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 하나는 다 이렇게 되는 게 예. 이렇게 여러 가지를 제도를 고치면서 결국은 조금 더 세수가 늘어나는 계획이었어요. 9,300억인가 정부가. 이게 왜 그렇게 됐냐 하면 복지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 지금 뭐 10조 정도가 지금 모자라거든요.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이런 식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좀 솔직하게 이런 무상복지에 이제 한계가 왔다.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국민들에게 솔직히 이제는 다 얘기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기업들한테 더 걷자 법인세를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는 반대죠. 기업 활동을 해서 우리를 먹여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투자를 위축시키는 기업 법인세를 더 많이 한다고 하는 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제가 참 할 말이 많은데요. 저도 대기업에서 상무까지 하고 물론 이제 사회적 책임 분야에 있긴 했습니다만, 근데 보면요, 기업이라는 그 단위는 투자를 할 때가 있으면, 그러니까 돈이 되면요, 아무리 세금이 나오고 뭘 해도 가서 합니다. 그리고 돈이 안 된다 싶으면 아무리 뭐 세액 공제해주고 뭐 해주고 해도 안 가요. 그거는 자기들이 알아서 다 판단하게 돼 있고, 특히 작은 기업들은 몰라도 큰 기업 정도, 우리 이제 거의 글로벌하지 않습니까? 세계를 무대로 싸우는 기업들인데 언제까지 보호를 해줄 거예요? 그럼 자기가 알아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대기업 세액 공제 말씀드렸지만, 특히 예를 들어서요, R&D 세액 공제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무슨 대단한 첨단 기술 그거 할 때 인센티브 주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처음에 시작할 땐 그렇게 시작을 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구소 경상비, 운영비, 관리비, 인건비 전부 다 공제됩니다. 상당 부분이요.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연구 계속하고 있는데 그거 자기들이 돈 벌어서 자기 돈 투자해야지 왜 그거를 세금을 깎아줘요. 그러면 그만큼 우리가 지금 여유가 많습니까? 지금 사람들은 푼돈까지 내가면서 연말 정산 폭탄까지 맞는 상황인데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 그리고 예. 절대로 이거는 그냥 두면 안 되고 이번에 예.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연말정산 합니까? 하죠. 예, 네, 합니다. 합니다. 이번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아직 결과가 안 나왔죠. 아, 그 예. 계산해 보면 다 자기 거 알 수 있다고 하던데 이현주 의원님도 안 해보셨어요? 저희가 지금 아마 하고 있을 텐데요. 네. 제가 아직 결과는 보지 못했는데 저희도 아마 줄어들었을 거예요. 네. 그게 그래서요. 이게 비슷한 입장에 있는데도 차이가 큽니다. 굉장히 항목이 나뉘어져 있고 그래가지고 네, 네. 그래서 더 가슴 저리면서 나는 얼마나 이번에 공제를 받았을까, 환급을 받을까 하고 기다리는 그런 재미가 있었는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 다종다양한 그거를 일일이 다 정확하게 계산해 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저 법인세 지금 거기에 대해서 더 반박하실 거 없으세요? 예, 법인세 당연히 우리 이현주 공제. 의원 뭐 대기업 출신이신데 아마 글쎄 뭐 공제. 무조건 뭐 기업 그 법인세를 더 인상해야 된다고 꼭 주장하는지는 않을 거로 저도 그냥 생각을 하는데요. 전 세계적인 추세도 법인세를 자꾸 인하를 해서 해외 기업들도 유치하려고 하는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거를 역행해서는 곤란하고 거기서 얻는 세수 확보와 우리가 무상으로 뭐 밥 먹인다, 애들 뭐 무상 보육한다에 들어가는 천문학적인 것에 비하면은 이 균형이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마지막 제가 30초. 잠깐 말씀드릴게. 낙수효과 사실은 MB 정부 때 계속 했는데 주장했는데 결국 효과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다시 재고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추세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법인세가 40% 50% 되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한참 하고 나서 이제 너무하니까 좀 내려주자 이런 거지. 우리처럼 20% 남짓인데다가 거기다가 세액공제까지 해줘가지고 실효세율이 13% 이런 나라에서 무슨 깎아줍니까? 그 다음에 세금을 감세 처리하기 전에 저는 먼저 이 세액공제부터 손을 대대적으로 봐야 된다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의원 두 분 이석기 전 의원 판결 그리고 연말정산 문제, 증세 문제에 대해서 토론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